네, 안녕하세요. 알맹이 털기 4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 가지고 왔고요. 또 이제 되게 특이한 형태의 문제인 건데, 이게 여러분들 지역 학교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좀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를 갖다가 두근이라고 줬는데, 얼핏 보면, 이거 우리 많이 본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인 형태라고 하면은 이거를 옆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x 빼기 1, 그죠? 여기다 x 빼기 1을 일반적으로 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x 세제곱 빼기 1이 0인 형태의 꼴인 게 맞고요.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1이 0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이 알파하고 베타를 우리가 어떤 허근으로 취급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게 될 텐데, 첫 번째, 당연히 대입을 했었을 때 알파 세제곱이 됐든 베타 세제곱이 됐든 이것은 다 근이 1이 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리고요,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의 근, 사실 하나는 켤레근이 있긴 한데 뭐 그게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두 개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뭐 그거 이외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도 그냥 다 갖다 때려 넣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0인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것,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베타가 원래는 알파의 켤레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파 바라고 붙여도 돼요, 이름을. 뭐 그렇긴 한데 지금 베타를 갖다가 우리가 베타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라고 봤었을 때 베타가 여기 적용돼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타 제곱이라고 했었을 때 또는 알파 제곱이라고 했었을 때, 뭐 알파 제곱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알파 제곱이라고 하면 1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로 바뀌는 거죠. 이거 원래는 이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예요. 그죠? 요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조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알파의 n제곱과 베타의 n제곱이 합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pn이 그 p3n 그리고 n-1, n-2 값을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n 더하기 베타의 3n제곱 뭐 더하기 알파의 n제곱 베타의 n제곱 알파의 n-1제곱 더하기 베타의 또 n-1제곱 더하기 뭐 알파의 n-2 더하기 베타의 n-2 쭉쭉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에다가 이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혹시 기억나나요? 곱셈 공식에서 보면은 변형 형태에서 역수의 합으로 주어지게 되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같은 경우는 얘가 전개될 때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역수 관계가 아닌 두 개의 이항에 의한 전개식은 반드시 2ab, 뭐 2xy 이런 식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그냥 알파 제곱분의 1에다가 2가 살아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독 이 허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값을 알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분의 1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많이 물어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식에다가 지금 알파를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이런 값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거를 생각해 보면 얘를 혹시 알파의 제곱으로 묶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1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 되게 되죠. 그쵸? 근데 그게 0이라면은 허근이 0일 수는 없으니까 이 전체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쵸? 자, 이거를 여기다 적용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을 여기다 적용할 거예요. 이 상황을 여기다가 적용을 할 건데, 알파의 n제곱, 알파의 n-1제곱, 알파의 n-2제곱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선행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대수라 그래서 수학원, 그 이제 9버전에서 수학원이죠. 거기에서 지수하고 로그를 배우게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수라고 하는 개념, 원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수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지수 법칙도 배웠죠.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지수는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면 여기 제곱을 원래 우리가 양의 정수까지만 했었거든요. 자연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음의 부분까지도 확장을 해서 마이너스 1제곱이라든지 x의 2분의 1제곱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x의 2분의 1제곱은 우리가 제곱글도 썼던 루트 x고요. 그 다음에 x의 1제곱이라는 거는 이걸 역수로 취해버리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증명하는 건 단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4분의 1이라 그러면 우리가 1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4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 4의 몇 제곱을 했길래 4분의 1을 4의 몇 제곱으로 두면은 이게 1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밑이 똑같은 애들에 대해서는 지수는 어떻게 합니까? 더하면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근데 1이라는 거는 4의 0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1에다가 네모를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네모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1 플러스 알파분의 1이 알파 마이너스 1제곱이고 알파 제곱분의 1이 알파 마이너스 2제곱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혹시 대수를 배웠던 분들이라면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지금 쌤이 여기 결과적으로 돌아와서 이 세 가지를 묶어냈잖아요. 지금 이거를 알파의 n제곱으로 묶어서 생각을 했을 때요. 그럼 결국에 뭐가 남는 거죠? 안쪽에 1이 남는데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알파의 마이너스 2제곱이겠으나 이 녀석이 지금 위에 주어져 있는 저 알파분의 1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과 같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리 여기 전체가 0으로 캔슬 아웃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베타 n제곱 베타 n-1제곱 베타 n-1제곱도 같은 근이니까 다 0돼서 날아갈 겁니다. 여기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남는 거는 요거 세제곱 요거만 남는데 알파의 세제곱이 아까 1이라고 처음에 쌤이 얘기를 했었죠. 이 식을 통해서 알파의 세제곱이 1이라 했으니까 알파의 세제곱에 n제곱을 한 게 알파의 3n제곱 아니야? 그죠? 그러면 1의 n제곱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1인 거예요. 허무하죠? 그러니까 베타의 n제곱도 1이고요. 알파의 n제곱도 1인 거예요. 그럼 두 개의 합은? 그렇죠.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형태의 문제인 거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허근의 성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로 등장을 하는데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동네 고등학교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요번 회차는 마치고요. 5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